안녕하세요, 솔TV 은솔입니다. 오늘은 나홀로 원장생활과 직원생활과의 차이 3가지 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무 패턴입니다. 근무 패턴 안에서 대표적으로 큰 차이점은 규율과 터치가 없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제 청소가 좀 미흡하거나 출퇴근이 조금 미흡하거나 이럴 때 직원 생활일 때는 오너로부터 바로 지적이 들어오게 돼요. 담당 구역 청소라든지 이제 출근 전 15분 전에 해요. 여자분들은 메이크업까지 세팅을 완료하고 무전기 착용하고 명찰 착용하고 이게 정시간에 정확히 다 지켜져야 되는데, 나홀로 원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점이 조금 좀 많이 느슨해지게 돼요. 이거를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표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픈을 했었을 때 오픈식 전날 에어컨을 키워 갔어요. 오픈식 전에 이제 친척들 친구들 와가지고 이제 파티하고, 그리고 이제 늦게 들어가면서 정신이 없어서 에어컨을 키고 들어갔죠. 이게 직원 생활일 때 만약 직원이 에어컨을 키고 집에 들어갔다면 다음날 왔었을 때 오너한테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혼낼 사람도 출근해서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걸 확인했었을 때 저뿐인 거죠. 누군가 뭐라고 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검이 돼서 지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는 사람은 없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나홀로 원장인 제가 직접 지게 됩니다. 이래서 이 안에서도 스스로 어느 정도 이제 규율을 지키고 이제 청소 같은 것도 날짜를 정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꾸준히 계속 해줘야 돼요. 누가 뭐라는 사람은 없지만은 하지 않게 되면은 정말로 난장판이 되게 됩니다. 또 근무 패턴 안에서 밥 먹는 게 많이 힘들어요. 원래 미용이라는 직업이 밥 시간이 따로 없잖아요. 정해진 밥 시간이 없고 이제 손님이 없을 때 먹는 거지만은, 직원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열펌이나 매직 세팅이나 이렇게 오래 걸리는 시술 고객님들 이제 파마 말아놓고 이제 방치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에 들어가서 잠깐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또 카운터링 매니저님이 있고 옆에 또 다른 동료들이 제가 시술하고 있는 고객님을 케어해 줄 수가 있죠. 그 시간 안에 손이 빠져 있으니까 밥을 먹고 올 수가 있지만은 1인 미용실 혼자 하게 되면은 밥 먹기가 참 힘들어요. 손님이 한 분만 계셔도 자리를 이탈했을 경우 손님이 되게 많이 불안해 하시잖아요. 제가 없으면은 매장에 아무도 없게 되니까. 그래서 손님이 한 명만 있어도 밥 먹기가 참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손님이 다 빠져야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개개인 노하우마다 다르겠지만은 1인 샵 같은 경우에는 1인 샵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죠. 1인 샵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평소가 작아요. 평소가 작기 때문에 먹는 음식 냄새, 아무리 냄새가 덜 나는 음식이라도 홀에 냄새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밥 먹고 있는 시간 동안 자리를 비게 되니 그 시간에 이제 다른 손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멀뚱멀뚱 쳐다보시고 계시겠죠. 앉아있는 손님이 불편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참 이게 혼자 할 때는 직원 생활할 때보다, 원래 직원 생활할 때도 힘들었지만은 혼자 할 때는 더욱더 먹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아예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요령이 좀 생기시면은 이제 예약 제로 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약 제로 하고 있고 비 오는 시간대에 이제 나가서 먹고 오거나 혹은 손님을 그 시간에 잠깐 좀 예약을 잡아놓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생활 때만큼 챙겨 먹기는 더 힘듭니다. 이제 월차나 휴가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요. 미용사들이 대부분 이제 5일제보다는 디자이너들이 6일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월차나 이렇게 휴가 기간에 이제 길게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혼자 하게 되면은, 제가 쉬게 되면은 매장 전체가 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쉬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직원 생활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직원 생활 때는 이제 제가 쉬게 되면은 그 손님이 그때 꼭 머리를 하셔야 돼요. 다음날 중요한 무슨 행사가 있으시거나 면접이 있으시거나 이러시면 그날 꼭 머리를 하셔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이제 직원 생활 때 쉬게 되면은 다른 동료 디자이너한테 받겠죠. 옆에 있는 혹은 다른 매장 안에 있는 다른 디자이너분한테 받으실 거지만, 그리고 제가 왔을 때는 오랜 기간 이제 유대 관계가 있는 고객님이시면 다시 저한테 할 거고,
하지만 1인 미용실은 제가 나름 가게를 닫기 때문에 그때 꼭 하셔야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미용실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미용실로 간다는 거 즉 이제 고객이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쉬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또 외로움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 아니고 혼자 하는 게 너무 편했어요.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혼자 하는 게 너무 편하고, 왜냐면 제가 혼자만 하기 때문에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이 동시간대 아무리 많아봐야 2명이나 3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홀 전체가 너무 막 시끄러워지거나 또 막 이렇게 바글바글한 시장 느낌 이런 게 절대 들지가 않아요. 조용하고 편안하게 고객님들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어서 이 점은 되게 좋지만은 반대로 이제 이 생활을 좀 오래 해오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항상 혼자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일이 너무 힘들 때 같이 동료들끼리 보통적으로 이제 매장이 전체적으로 바쁘면 같이 힘들잖아요. 혼자만 바쁜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 미용 특성상 뭐 예를 들어 뭐 주말 혹은 뭐 이제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 앞으로 이렇게 많이 바빠요. 그렇게 엄청 지치는 시간대가 있으면은 동료들끼리 서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같이 힘들어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그 순간을 이겨내고 이런 점들이 있는데, 혼자 하게 되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외롭고 어떻게 보면은 고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매출에 대해서도 경쟁할 상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 더 열심히 해야겠지라는 원동력이 옆 사람이, 옆 디자이너가 정말 열심히 하네, 그럼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이제 자극을 받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혼자서 목표를 정말 뚜렷하게 이렇게 잡아놓지 않으면은 혼자 할 때는 많이 힘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객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오너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미용 업종은 디자이너 때도 다 마케팅을 합니다. 왜냐? 경력 디자이너가 되면은 전부 다 인센티브 디자이너예요. 기본급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만큼 가져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때부터 전부 다 모두들 마케팅을 하고 있죠. 간단하게 뭐 흔히들 아시는 뭐 인스타, 그리고 뭐 블로그, 뭐 페이스북 등등 뭐 이런 SNS 마케팅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직원 생활일 때 하는 마케팅은 기본적인 토대와 그 매장의 토대와 틀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냥 걸어서도 들어와 주시는 워킹 고객님들이 있어요. 그 베이스를 안고서 그 안에서 이제 소개 유도나 재방문 유도, 그리고 이제 근근한 외부 SNS 홍보 등을 하면 되지만은, 오너가 됐을 때는 이 틀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손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끔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매장들, 오래된 매장들이나 직원 생활을 할 때 대형 매장들은 전부 다 이제 매뉴얼들이 다 잘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간판을 보고 들어오게 되지만은, 처음 오픈했었을 때는 정말 목이 좋은 그런 자리가 아닌 이상은 그냥 손님들이 막 들어오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하철역 근처긴 하지만은 지하철 이 모서리 턱에 져서 잘 눈에 띄지가 않고, 그리고 이 지하철역이 많이 사람들이 유동이 없는 곳에 2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오픈했었을 때 정말로 손님들이 들어오지가 않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지금 100% 예약제로 하고 있지만 예약 안 하신 분들은 한 달에 한두 분 볼까 말까예요. 그럼 그 와중에 이제 손님을 어떻게 만드느냐 차이점이 되게 커요. 직원 생활할 때는 간간한 뭐 SNS만 하고 오는 손님을 잘하면 되지만은 오너는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매장이 활성화가 돼서 잘 되고 있는 편인데요. 여기 특성이 일단은 일반 9호선 일반 열차, 그리고 사람이 많이 없는 곳 2층이에요. 좀 낡은 건물. 새가 싸요. 그만큼 유동도가 정말 없기 때문에 고객님들을 이제 오실 수 있게 유도하실 수 있게 전략을 세웠죠. 정말 좋은 약을 쓰고 여기 이 주변 대비 가격을 좀 많이 저렴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해드려요.
동시간대 여러 번 받지 않고 예약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외적인 부분, 외적으로 들어오는 예약 손님들은 포기를 합니다. 먼저 선예약이 있으시면은. 제가 쓰는 뭐 대표적인 약제 콘디 C5 그리고 뭐 제형친 약들은 저희 다 웰람 일본, 로레알 다 이제 약제들 중에서는 가장 비싸다고 하는 약들만 모아놓고 가격을 되게 이렇게 퍼블릭하게 보통 혹은 보통보다 조금 적게 받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게 전략이 된 거죠. 낡은 건물이고 또 이제 2층이고 눈에 잘 안 띄는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세가 적으니까는 이렇게 좋은 약을 써도 유지가 됩니다. 이게 또 이제 입소문이 돼서 이 마케팅 방식이 입소문이 돼서 좋은 약 쓰고 친절하고 가격 나쁘지 않다, 저렴한 편이다, 이걸로 이제 입소문이 나서 소문의 소문으로 소개의 소개로 이제 많이들 오시게 되어서 저는 이제 자리를 나름 잘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네이버 예약이나 카카오 웨어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수료 부분이 있지만은 수수료 부분은 좀 이제 감수를 하더라도 여기가 어차피 유동인구가 많은 뭐 홍대나 강남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오셨던 분들은 이제 뭐 온라인 예약을 계속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전화 예약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온라인 예약 같은 경우에도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초기 수수료가 좀 신규 손님은 비싸지만은 두 번 재방문하실 땐 적어요. 이런 부분들로 활성화를 잘 시켜놨고요.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들은 직원 생활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오너가 됐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전략을 짜놓고 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가격부터 매뉴얼까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만들고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돼 있지 않고 기술만 있다고 해서 오픈을 하는 경우에는 잘 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 요즘은 기술이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못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잘하고, 그리고 뭐 간단한 SNS 같은 것들 나이가 정말 많으신 이제 미용사분들도 다 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SNS를 더 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오픈을 해서 혼자 하시면 안 되고, 오픈을 하시기 전에는 직원 생활과 다르게 전체적인 컨설팅을 해야 돼요. 이런 매뉴얼들이나 또 이제 전략, 어떤 가격대로 어떤 약을 써서 어떤 고객층들을 이끌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연구하고, 오픈하기 전에 연구하고 오픈해서도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직원 생활할 때는 솔직히 다 기본급이 있고, 들어가면은 뭐 일정 어느 정도 뭐 예전 같은 경우에 뭐 미용이 정말 성수기 때는 들어가기만 하면 브랜드 매장들 들어가기만 뭐 700 기본적으로 하고, 조금 더 노력해 3개월 뒤에 뭐 1000 찍고 이랬지만은 요즘 직원 생활도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오픈은 더 만만치 않습니다. 차리기만 한다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전략적인 마케팅 컨설팅이 정말 중요하고, 오너는 직원 생활과 다르게 이 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넘어서 원장이 되는 거라 생각하고, 이 점이 원장과 직원 생활과의 또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급여입니다. 이 점 때문에 오픈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더 잘 벌려고. 일단 직원 생활과의 또 차이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직원 생활 때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본급을 지원해 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인센티브로 넘어가지만은 오픈을 한 순간부터 이제 뭐 기본급이라는 개념이 없고, 양날의 검이 돼요. 잘 되면은 몇 배 더 치고 나가는 거고, 못 되면 그 칼이 그냥 그대로 들어와 버립니다. 직원 생활할 때는 잘 되면은 그만큼 또 오너만큼은 아니지만은 많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인센티브 업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 된다 그래도 적자가 날 일은 없어요. 자기 돈을 물어야 될 경우는 없어요. 뭐 퇴사할 때 이제 선불권 뭐 남아있는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돈을 물 경우가 없지만은 오너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손익분기점이 넘지 못하면은 바로 적자가 되게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적자를 난 적은 없지만은 1인 미용실은 그만큼 또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뭐 지출이 뭐 엄청 운영비나 이런 게 엄청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만 가면 이제 적자가 날 일은 크게는 없지만은 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리스크를
이제 감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너의 수입에는 또 여러 가지 계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세금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월세, 그리고 운영비, 뭐 예를 들어 뭐 정수기, 뭐 이제 뭐 커피 머신기, 또 인터넷비, 뭐 전기료, 등등 기타 등등 수도세 등등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고객 한 분을 시술을 하고 이제 영수증을 받았을 때, 카드 결제를 하셨을 때, 뭐 현금 결제를 하셨을 때 부가세, 추후에 내야 될 부가세 부분, 또 종합소득세 내야 될 부분들을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오는 돈이 그대로 다 제 돈이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다 써버리시면 절대 안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로 이렇게 모아 두셔야 됩니다. 그 돈을 다 써버리면은 추후에 이제 부가세 신고하실 때 세금 낼 돈이 없어버리게 되고, 또 이제 매달 일자마다 이제 운영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항상 이렇게 여유롭게 통장에 잔고를 채워 두셔야 돼요. 직원 생활할 때 뭐 그달 월급 받은 거 그달 다 써도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오너 생활은 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너 생활할 때는 또 그런 이제 운영비적인 부분들, 또 세금적인 부분들, 그거 다 뺀 나머지 순수익들이 정말 순수익이 아니라 추후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매장이라는 게 이제 모든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기구들이나 또 이제 뭐 소모품들 다 이런 것들이 감가상각이 되게 돼요. 샀을 때보다 시세가 떨어지게 돼요. 뭐 나중에 이제 뭐 가게를 되파실 때 뭐 시설관리, 뭐 영업 관리까지 쳐서 파시는 경우가, 파실 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잘 이렇게 파실 게 안 되실 경우도 생각하신다라면은 그 부분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인테리어에 얼마가 들었고, 이제 뭐 나머지 뭐 기타적으로 이런 뭐 소모품들이나 이런 비용들을 이게 나중에 팔았을 때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될지를 계산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토탈적으로 계산기를 딱 쳤었을 때 그게 정말로 이제 순수익이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상 나홀로 원장생활과 직원생활과의 대표적 3가지 차이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